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남은 포도 오늘 장목반에서 농가 이에 뭡니까 같이 이래 공유를 하면서 누가 잘하나 또 우리가 잘못된 걸 잘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이래 다니는 모습 상당히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몇 농가를 지금 오전에 돌고 왔습니까? 오전에 순창하고 내농가 내농가 돌고 오후에는 또 나머지 이제 농가를 이제 돌 예정입니다. 교육 끝나고. 예. 우리가 토양 분석한 자료를 혹 한번 보셨습니까? 예, 저기 여기 이 농가 예, 다는 준비는 못하고 예. 한 절반 정도는 준비가 됐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토양 시료를 채취할 때 퇴비를 위에 부어놨다면 퇴비 걷어내고 까만 거 없어지면 그 자리 아래 흙을 뜨세요. 그 분석표를 내달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포도밭에서 인상갈이 가다가 99.99%인데 낮게 나온 농가들이 간간히 있어요. 흙을 시료를 잘못 채취했다. 그 밭이 여러 개면 어쩌다가 잘못 뜬 거 아래쪽에 뜬 것만 인상갈이 낮게 나오고 pH 낮게 나오는 거야. 그 외들은 대다수가 과해요. 저희 농가들은 토양 시료는 제대로 떴습니다. 제가 그 예. 지도해가지고 예, 대충 뿌리의 근권이 한 2, 30cm 그 반경 내에 다 있기 때문에 예, 표층부터 예, 30cm까지 평균적으로 예.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아, 평균점을 내 가지고 섞어서 일정 부분만 농가에 농기센터에 제공해 가지고 비료가 분포하는 거 네. 20cm만 떠라. 이제 저희들은 표층부터 평균을 떴죠. 30cm 이거는 꺼내지도 마. 표층하고 이게 5cm 밑에 하고 10cm, 이거를 15cm. 끄집어내니까 맞지도 않는 거 끄집어내니까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위로 용출되니까 저희들은 평균으로 낸 거죠. 예. 그래 해보니까 요 위에 살짝 걷어내거나 그냥 여기 뿌리가 다 올라왔으니까 그냥 가져가면 돼. 그냥 바로 떠가려면 돼. 이 자체를. 어째도 물뿌리 내려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농가에서는 지금 그 품종이 뭐죠 이게? 블랙 사파이어. 블랙 사파이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것도요. 예. 이거는 가을 되기 전에 이미 열과 나온다. 답이 나와 있죠. 열과 나오거나 이 나무는 아예 전년도부터 이게 꽂는 분화를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작년이나 지금이나 먹는 먹이사들은 비슷해요. 토양이 쏘았기 때문에 많이 바뀐 거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토양 여기 자체에서 얘네들이 좋아하는 먹이사슬이 균형이 깨졌다는 거죠. 균형이. 그러면 잎이 우리가 배 부르면 어떻게 앞으로 나오죠? 아니면 이 블랙 사파이어도 배가 부르면 앞으로 나오고 이렇게 예뻐져요. 근데 얘는 배가 고프니까 되게 이렇게 되고 지금 벌써 빨개져 버렸다는 게 빨개지고 오밀했다는 요거 요 빨간 거는 빨간 거 간 거는 좀 풀기 조금 어려요. 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여기 힘줄이 노란 거는 모가지 요 잎 자루 있죠. 요거 빨개진 거는 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풀면 질소 함량을 늘리면 얘가 풀리는데 지금 현재 얘들은 인상갈이 가다. 얼룩얼룩하면 우리 뭐라 그러죠? 마그네슘 결핍 그러죠.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고 갈이 가다 고온 열상이 했더니 잎이 함수량이 적어서 일어났다. 그럼 얘는 밥을 안 먹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슬을 맺고 있다는 거죠. 이슬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린다고 표현하냐면 잎이 정상적일 때는 뿌리에서 흡수한 영양소로 광합성 산물이 늘어나서 낮에 가져온 영양소는 광합성을 해서 잎에다 축적을 하고 기공은 수분 날리죠. 그 다음에 저녁에도 또 다시 소화를 한 영양소 올라와요. 그러면 잎이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잎 밖으로 뱉어버려요. 이 잎 끝에 수문장이 다 열어버리거든요. 수문장이 열어버리는 끝에 끝이 타잖아요. 끝이 타가지고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끝에 쌓여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따라 나온 게 또 뭐겠습니까? 아미노산 단백질 따라 나왔죠.
그 농축량이 늘어나고 습도하고 맞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잿빛 곰팡이 오겠죠. 그죠? 그 잿빛 곰팡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녹균병 일어나게 만들어놨어요. 가리 가다를 시키면 녹균병이 와요. 치료법은 뭐냐? 아주 간단해. 탄수화물 농도를 늘려라. 연면십에서 뿌리 활동을 잘 만들어주고 요소 먹고 소화시키면 요소 주고 한 3일에서 양이 늘어나면 요 잎이 살이 찌면서 잇을 안 맺어요. 잇을 맺는 놈은 배가 고파서 잇을 맺는다. 그리고 잎 두께가 두꺼워야 되는데 얇다. 얇은 거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픈 거는 탄수화물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는 프로그램이 안 맞아요. 눈 나기 전에 한 요소가 한 20kg, 100평당 한 20kg 들어가서 눈을 띄워 보면 야가 살이 빠져가 힘이 없다. 그럼 쭉쭉 더 올려야 되죠. 가리 가다 된 농가들은 얼마까지 들어가냐? 한 50kg까지 들어가니까 풀리는 농가들이 있어요. 100평당. 배가 고파서 이놈이 그 사이마스캔 잘 표가 나요. 이거는 좀 표가 안 나는 게 힘줄이 빨개지면 금방 알거든요. 요놈은 힘줄이 안 빨갛고 그냥 얼금얼금하게가 아마 대충 있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럼 얘가 살이 쪄가지고 엠보싱이 나와야 될 게 지금 아주 비실비실한 이거 뭐 익혀다가는 작년 그대로 똑 재인됩니다. 지금은 풀 수 있다. 그런데 수정도 안 될 수 있다. 원인은 가리 가다 함수량이 낮아서 자기 몸에 수액이 안 흘러요. 얘가 먹고 살는 안에 몸속에 있는 에너지는 탄수화물,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영양소가 움직여야 되는데 바닥에 있는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만 잔뜩 먹고 그거는 한 10분의 1이나 필요한 숫자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줘놨더라면 몇 년 동안 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 그 회장님 보면 요소 몇 번 줍니까? 내가 2번 줬죠, 2번. 100평에 몇 킬로 줬지? 5kg씩. 5킬로세요. 조금 좀. 일주일에 나눠 가지고 우리가 1kg가 7kg 주는다면 저축이 안 돼요. 무비고 저축이 좀 돼야 되는데 이식값이 안 올라간다는 거죠. 이식값이. 기본 한 번 줄 때 7kg까지 가능하다 이게 얘기죠? 20kg 줘도 그냥 흩어놓고 물 줘도 같이 없어요. 100평. 한 번에? 예? 아무 소리. 뭐 감자밭에도 20kg 주고 마을밭에 20kg 주는데 이 놈이나 그 놈이 똑같은 놈인데 마을밭에는 100평에 1년에 뭐 비료를 12포로 농사 짓는데 지금까지 12포까지 농사 지어요. 최고 기록은 18포까지 했어요. 마늘 100평 농사 짓는데 비료를 18포 쓴 게 최고 기록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소화시키면서 잘한 거는 한 12포까지 내년에 더 늘릴 계획이고. 그것은 지금 어느 시점까지 이렇게 주는 겁니까? 잎이 살이 찌고 엠보싱이 나올 때까지. 아니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식값이 예. 색깔이 들어올 때라든가 뭐 계속 줄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연중 이 식값은 정해져 있으니까. 가을에 우리 단풍 안 되고 잎이 고실해지죠. 네. 왜 그랬겠습니까? 나무에서는 영양 돌라 채웠고 이파리는 영양에서 꼬실해져 들어가고 그럼 겨우 얼어지겠죠. 단풍이 들고 나면 잎 자루가 나비. 잎 자루가 똑 떨어지는 이파리 꼬실해져 가는 건 뭐가 그래? 배가 고파서 그래. 질소를 먹고 영양 이동시키가 축축이 되게 단풍이 될 건데 처음부터 애초부터 요소는 나쁜 놈, 요소가 제일 좋은 놈. 가리는 적당히 있어야 돼. 인산도 적당히 있어야 돼. 토양 분석표에 적정 범위 있어야 돼. 이놈이 2배, 3배, 어떤 건 5배, 10배 있어. 200에서 300 인산이 제일 많이 있는 집 한 거는 1700 얼마 돼 있어. 그런데 처방전 어떻게 되냐? 비료 추천 비료 조라고 나와 있어요. 기술센터 분석표에 비료 더 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죠? 그럼 우리 묻자라고. 누구 말을 믿고 농사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뭐 버린 자식이가? 그러면 안 되면 우리가 연구를 해서 답을 찾아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뭐 이거 포기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뭐 농업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투자하고 산업을 이끌어 놨는데 지금 회장님
100평당 5kg를 갖다가 일주일 간격 아니면 며칠 간격 줬습니다. 7일 간격. 7일 간격이야. 네. 뭐 근데 별로 변화가 없더라고요. 아직까지 그 갖고는 해당이 안 차요. 한동안 처음에 10kg를 줘봤어요. 한 번에. 예. 20kg 든 데는 확 달라지더라고. 그렇죠. 근데 그 뒤에는 이제 무서워서 못 줬는데 무서워서 못 준 게 아니고 아니 호랑이가 무섭고 칼 든 놈이 무섭지 나무가 뭐 무서워. 돈 나랄 걸 아까워서 그렇지. 근데 무서워서 못 주면 겁이 나서 못 주면 한 폭이라도 줘보고 물 줘보면 되지. 왜 인생을 포기하냐고. 작년처럼 뭐 사이마스에 원망하고 있어야 돼요. 얘가 더위를 안 탈라면 물 주면 더위 나는 절대 없어요. 더위 타는 그 목적은 잎이 탄수화물이 없어서 물을 가질 수 없어서 더위 타요. 그럼 지금 얘가 더위가 빨개져 버리죠? 익어버렸잖아요 벌써. 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인상가리가 만들었어요. 인상가리 가다에서 만드는 거지. 얘는 좀 저도 살기 어려워요. 작년 우리 열가 나올 때 요식이죠. 열가 나올 때. 그러면 이게 오른쪽 왼쪽 또 다르단 말이에요. 햇볕 양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양에. 지금 보세요. 우리 머리 위에 요거는 꼬실꼬실 마르고 있죠. 까베기 대가. 이미 요렇게 까베기 됐어요. 잎이. 그리고 잎이 얼룩얼룩하게 가야 막 째그러지죠. 그거는 뭐냐. 가리 가다엔 함수랑 부족으로서 연한 조직이 세포가 열상을 입어가 파괴된 거예요. 쪼그러진 거죠. 가리 가다에 의한 열상에 의한 쪼그러짐, 우그러짐, 쪼그러짐. 그 원인은 우리 식물은 이야기해서 우리한테 배가 고파서 눈물도 흘려보고. 근데 주인이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회장님 지금 이슬 몇 습니까? 물방울. 그리고 아침에 가면은 이슬 이렇게 이제 밤점심으로는 안 나오고 예. 그냥 맹물만 그냥 며칠 있죠. 이렇게 하얀 상태로는 안 돼 있고.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나오면 안 되냐면 이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게 내가 먹었던 영양소는 있어요. 이슬로 나온 것도 있고 낮에 먹은 것도 영양소고 낮에 먹은 거는 잎에서 수분 날리고 영양 축적했죠. 근데 저녁에 가지고 기공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수분이 갈 데가 없잖아요. 잎 속에 모으죠. 모으는데 잎 속에 영양이 들어가면 뿌리가 죽어요. 왜 죽느냐? 당 불익수가 낮아서 잎 속으로 영양이 들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잎의 농도가 떨어져요. 당의 염도가 떨어지면, 농도가 떨어지면 뿌리로 공급되는 영양소가 뭐돼요? 맹물이에요. 그걸 먹는 순간에 뿌리가 효소가 설사해버려요. 뿌리의 효소가 소화액이 정상적으로 뿌리에 비료를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잎은 똑똑해요. 과실은 안 돼도 내는 안 죽어야 된다. 정확하게 생명에 딱 DNA 정해놨거든요. 잎에서 당도만큼 잎에서 물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잎의 당도는 누가 만들 거냐? 탄수화물은. 밥을 줘야죠. 토양 분석에 전다 인상가리 꽈득인데 뭐가 없어요? 요소가 없답니다. 김천, 영천, 상주 요소 주라고 많이 시키니까 이제 말통은 안 줘도 요소는 줘요. 많이 좋은 사람이 600평에 한 15포까지 줬죠. 상상이 안 가요. 줘갖고 잘된 사람이 나아요. 우리가 비실비실한 우리가 나아요. 잘된 사람이 낫겠죠. 그 사람들 몇 송이 다느냐? 대표님, 4송이 달까요? 3송이 달까요? 2송이 달까요? 물어보는 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래요? 이게 익화낼까 말까?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죠. 뭐 블랙사파는 뭐 있어요? 다 있지. 포도는 원래 자기 DNA상 잘 떼도록 되어 있는 종이에요. 얘는 덩쿨이 굵고 이파리가 작은 단점이 있어요. 그죠? 덩쿨 굵기에 비해서 사이먼스 계피 잎이 작아요. 두께가 또 얘를 갖다가 두껍게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얘 에너지가
그냥 앞에 냈다 가는 거예요. 이파리 뒤에 키워도 되니까. 왜? 얘네들 얘가 적게 컸으면 얘가 안 상해요. 얘가. 근데 뒤질러 가는 놈도 대가리 굵어요. 에너지 흐름이 달라요. 얘는. 그러면 잎이 사이모스켓보다도 얇을 수 있는 조건을 첫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웃자람을 많이 가 있다는 거죠. 웃자람을 많이 가 있는 거는 비료를 더 주면 웃자라야 한다. 비료 적게 주면 어떻게? 웃자라요. 잎 두께가 두껍게 주면 마디가 짧아지고 적게 자라요. 근데 우리는 비료를 많이 줘서 가지가 늘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름에 고추밭에 고추 키웠고 뭐랍니까? 야, 저 집 비료 많이 줘서 고추 키웠겠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비료 작게 줘서 키가 컸지. 비료 많이 주면 죽었으면 좋지 키가 안 커요. 그럼 그 이 시값이 제가 그 강의하는 내용이 겨울에 하우스는 2.7, 우리는 하우스죠. 봄에 2.1, 여름에 1.8. 그럼 요 기준만 맞추면 돼요. 수분 35%. 뭐 간단한 게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데이터베이스를 뽑아놨으니까 그걸 적용하면 돼요. 그런데 측정기의 이 시값이 수분은 35, 45 아무거나 맞아요. 누집이나. 근데 문제는 측정기에 나온 수치와 잎의 관계는 다르다는 거죠. 왜? 이 시값은 올라가는데 요소를 주가지고 질산태로 바뀌가 이 시값이 올라가려고 하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인상가리 잘 올라가거든요. 인상가리가 가득 차가지고 이 시값이 2.0에서 3.5 된 거는 요소를 지금 500평에 15부 주도 못이래. 왜? 가리가 많으니까 요놈이 더 작용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요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질소 성분. 그럼 역으로 지금 성분상 저희들이 이제 고토칼슘이 기비로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이제 시약하기 전에 고토비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 성분상으로 고토칼슘은 많고 예. 상대적으로 평균점보다는 가리가 높지만 마그네슘, 칼슘보다는 훨씬 작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됩니까? 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마그네슘, 칼슘 많고 예. 고토비를 많이 뿌려가지고 비빔밥에 콩나물이 많으냐, 예? 콩나물이 많으냐, 그 시금치 나무는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콩나물이 많으냐, 시금치 나무냐, 그거는 밥만 더 넣으면 해결한다. 그런 경우는 지금 가리를 더 추가해야 기량이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소리 들었다가는 농사 망한다. 아니, 비빔밥에 밥은 없고 나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런데 뭐 시금치 나물이 좀 많다고 해서 결국은 밥만 더 넣으면 되죠. 어차피 양이온끼리는 기량하는 거 아닙니까? 칼슘, 가리, 마그네슘은? 자, 그러면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할래요?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빨개진 거 벌써. 이런 경우는 지금 아까 보니까 토양검사 보니까 네. 마그네슘도 좀 많고 가리도 좀 많고 칼슘도 좀 많고 예. 대체적으로 다 많은 경우에 그거 많아도 밥을 갖다 풀어줬다. 배고픈 거 해소해주면 아무것도 없어. 아가 배가 고파서 눈물을 찔찔 흘리고 있는 눈물 안 흘리면 해결다 이거. 그 수치에 상관 말고 요소만 더 들어가면 해결이 아니, 된다. 나물이다. 우리가 블랙 사파이어나 사이마켓 포도에 얘들한테 비빔밥을 잘 해주고 먹여야 되는데 이때까지 배웠던 게 요소는 나쁜 놈, 질소는 나쁜 놈, 제일 좋은 놈 왜 나쁜 놈이야? 밥이래. 식물이 먹어야 될 밥. 요소가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그럼 밥이 없으면 탄수화물이 없는데 뭐가 인상 가리고 고토가 많으면 부자 되죠. 칼슘 많으면 부자가 돼야 돼. 포도 많이 따가지고. 조락한 거 주었더만 뒤로 거꾸로 기가. 어떤 사람은 경산에서는 용성인배하고 유산지를 줘가지고 이거는 색깔이 희한하게 나와. 요소를 100평에 한 판 줘가 눈물을 안 흘려. 배가 좀 부르게. 근데 색깔은 안 나와. 근데 100평의 요소를 20kg 묶어도 아가 비실비실해. 금방 나빠져. 누구 때문에? 추비를 준 용성인비, 밑비를 준 용성인비하고 규산이 요놈이 애를 먹여. 돌가루 많이 주면 아가 좀 비실거려요. 딱딱해지고. 영양이 좀 배치게 해요. 질소를 못 땡겨. 그래서, 양을, 이제 이 식값을 쟀을 때 양을 더 늘려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가수원이 지금 얘들한테 제일 절실한 게 잎이 시든다. 네? 잎이 시드는 거는 함수량이 없다. 함수량이 없는 거는 탄수화물이 없다. 탄수화물이 없는 거는 탄수화물 생산을 못했다. 엽록소 강합성 참 못했다. 누가 없어서? 밥이 없어서 배고파서 못했다. 나무는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착실하게 일을 잘하는데 주인이 네가 돈을 벌어주려고 하면 내는 이걸 네가 못 벌게 하고 돈을 이걸 줘가 돈 못 벌게. 야한테는 반대로 준 거예요. 일단 요소주가 안 될 때 그때 줘야 될 일. 요소는 안 주고 못 될 거고 짠뜩 줘놨고 그때 요소는 겁을 내고 있어. 겁을 내야 되려면 왕창 줘놨어요. 늘어나면 나빠지려면 인산가리, 고토, 뭐 칼슘은 이거 들어놨다면 골치가 아파요. 우리 지금 총무님은 비료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요게 지금 연면 시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거야? 네, 알 키운다고 그 미량 요소를 지금 밑에만 그렇고 위에는 파랗잖아요. 네, 밑에 잘못 쳐서 그래요. 위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위에는 단풍이 안 들었지. 단풍 안 되는데 노릇탱탱하게 네, 단풍 될 때 그거는 저기 요거는 단풍이 안 들었을 뿐이지 네, 얼룩얼룩한 요거 있죠. 그럼 요 색깔 나면 우리 뭐랍니까? 누리끼리 얼룩얼룩하면 마그네슘 결핍 그러죠. 여기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아까 이제 대표님 그 인상가리 많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걸 줬어요. 저기 관수할 때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는 것 같고 저거는 아까 이제 미량 요소 잘못 쳐서 그렇죠. 요거는 치료는 좀 잘 안 돼요. 이미 너무 이제 세포가 파괴됐기 때문에 치료하기는 좀 어려운데 장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잎 두께가 얇으면 우리가 뭘 주면 금방 장애가 와요. 금방 장애가. 근데 잎이 두꺼운 거는 어지간히 막 잘못해도 지가 잎이 함수량이 많으니까 장애가 없어요. 그럼 얘를 잘라 가지고 무게를 달면 가벼워요. 그리고 잎은 더 가벼워요. 줄기만 굵게 얘가. 줄기만. 예. 그럼 얘는 앞으로 잘 달아났는 거야. 인증사정 안 봐주고 뒤는 좀 죽어도 관계없다. 내는 무조건 달라는 이 성격이 그런 거예요.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는 조금 같이 안정적으로 가요. 그럼 화진이다 우리가 뭐 꽃들이도 하는 거 있죠. 대다수는 가리 가다에서 고온열상에서 세포가 파괴되고 함수량이 낮아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올해 지금 특별하게 하게 다른 게 있습니까? 작년보다 우리가 변화가 바뀐 게. 많이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개선한다고 물 관리 평균적으로 적당한 습으로 가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농가들이 이제 뿌리 밝은제로 이제 그 해초하고 또 그 펄빅산 약간 조금씩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 열심히 가고 있어. 그거 이제 물 준다고 해서 얘가 잎이 두꺼워지나요? 가수원에 당간밭에는 물 안 주는 데는 물 주지 마라. 그거 힘든데 차라리 비 오기 전에 요소는 담박 줘놔라. 질소만 주면 날아가는 이슬도 잡아못 비는데 언제든지 함수량 늘릴 수 있는데 여기에 물을 아무리 줘봐라 이게 잎이 두꺼워지나 얇아져 버리지. 밥을 먹어야 살이 찔 건데 지금 얘가 뿌리에서 소화액이 나가서 소화를 시켜 가져오면 뭘 들고 오냐? 칼슘, 마그네슘, 가리, 인산 거꾸로 여기로 들고 있죠. 그럼 밥을 안 들고 있죠. 밥을 단백질, 아미노산, 단백질을 들고 와야 되는데 뭐 들고 온 게 있어야지. 풀백산 먹고 살찌면 얘가 이런 색이 안 나와요. 뿌리 밝은데 그거 왜 해야 되는데? 이파리 두꺼우면 물 뿌리면 티 나오는데 무슨 뭐 밝은지 황금으로 밝은지 절대 쓰지 말고요. 밝은제를 왜 쓰고 있냐고. 밝은제는 호르몬이에요. 뿌리는 잎의 두께에서 챙기는 거고. 예를 들면 황금을 농부에 마늘밭에 가서 지금 캐는 것 같으면 뿌리밖에 없어요.
거의 이불처럼 덮여 있어요, 뿌리가. 왜? 연면식을 하기 때문에. 잎이 두껍기 때문에 뿌리가 많이 내립니다. 그 두께는 또 어디 왔냐? 요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가리가 있으면 노란 점이나 빨간 점이나 안 좋은 게 자꾸 생겨요. 그리고 아랫잎이 쬐깬 것들 있잖아요. 쬐끄만 것들이 여기 달린 것 안에 있는 것들이 얘가 떨어져 버리고 얇아져요. 요것들이 아주 얇아지고 지금 여기서는 순이 나자마자 까베기 되거든요. 까베기 된다 소리는 세포가 갈이 가달아서 고온 열상을 입어서 쪼그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질소 부족 갈이 가다 고온 열상이 우리가 일본에서 바이러도 있잖아요. 황금을 농부에서 그 이름을 바꾸면 되거든요. 걔네들이 몰라서 바이러도 이름 두 개를 찍어 보냈죠. 근데 황금을 농부에서 그 간단히 풀어요. 맹무시비가 딱 풀어요. 열을 식히고 함수량 조금 내리면 풀려요. 근데 그거는 짧은 거고 그거 풀고 안 되죠. 어떻게 궁극적으로 풀려면 질소가 들어가서 잎이 탄수화물을 만들어 가지고 탄수화물이 늘어서 수분을 땡겨야만이 전체가 몸에 수분이 늘은 거죠. 그래서 더위 안 타죠.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블랙 사파이어가 열과가 일어난 원인은 더워서 과실 껍질 세포가 성장을 멈췄다. 이제 이해됩니까? 엄마 쫓아내 엄마하고 나갔어. 그죠? 껍질의 세포가 자람을 멈췄으니까 그 뒤에 시원할 때 비가 오거나 시원할 때 울컥 자라면서 영양을 과육이 자랐겠죠. 껍질이 성장하고 과육이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쪼개지겠죠. 그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지배는 처리하면 시방이 없어져 버려. 안에 비었죠. 이거는 어디가 커도 괜찮아요. 그리고 방금 놓은 좀 요소 주갖고 포도 딸 때도 요소를 주거든요. 포도 따면서도 요소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블랙 사파이 더 잘 터지겠죠. 이미 꽉 차 있으니까 빈자리 없잖아요. 사이마스켓 안이 비었잖아요. 그리고 또 꺼져 있단 말이에요. 요거 튀어나오면 되거든. 사이마스켓 요 대가리 요 또 꺼있죠. 그리고 한금을 놓고 잘 해놓은 건데 요거 튀어나와 버려. 그럼 여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냐. 같은 크기인데 안이 막히고 안이 빈자리 막히고 여기 튀어나오면 700g 하면 900g 나와요. 800g 하면 1kg 나오고 무게가 훨씬 더 나와요. 그럼 뭐냐. 입속에 물보다 무거운 게 뭐냐. 설탕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째어째 이렇게 살아가 보지만은 이거 더울 때는 살 수가 없어요. 탄수화물이 없어서. 결국에는 배가 고파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농업에 쓸 수 있는 매뉴얼 개발하는 게 지금 좀 현실하고 너무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그 관비 재배하는 거, 양익 재배하는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나라의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의 여름하고는 맞아지지만은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거든.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 겨울에는 우리는 햇빛이 다 흡수 시간이 됐거든. 그럼 겨울에 훨씬 많이 먹어야 돼. 많이 줘야 돼. 짧게 많이. 그럼 밤이 되면 성장밖에 안 해야 돼. 이도 성장.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안 맞더라. 그래서 한국행하고 네덜란드행하고 여과 없이 바로 가져왔다는 아닌데 우리에 맞게끔 이래 조금 손바가 조절해가 써야 되겠더라. 우리나라 행, 한국행으로. 그래서 지금 저가 와서 우리 농가들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앞으로 진행해야 될 상의라면 우리는 블랙 사파이어를 수확해서 소비자하고 돈하고 바꿔야지. 물물게 우리 거는 맛있는 거 멋진 거 주고 돈하고 바꿔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가 1kg짜리 원하냐 2kg짜리 원하냐 이건 다음 문제죠. 당도 좋고 때깔 좋은 놈을 가져가야죠. 상품이 탱탱한 거 이게 제일 일차적이죠.
당도 좋고 때깔 좋은 1차적으로 가져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잎속에 탄수화물 넣은 거다. 블랙 사파이를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면 된다. 눈물. 몇 년 전에 그 전에 왔을 때 저 딸기의 저 일액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딸기도 비료를 짓게 해줘가지고 아가 눈물 흘리면 딸기 나오겠어요? 하고 딸기도. 그것도 양액 재배해서 딸기를 갖다 얼마까지 이시를 올려주냐. 3.5까지 올려줬어, 이시를. 공급은 이시를. 우리나라 책에 3.5는 게 없어요. 그것도 양이 탱크에다가 1번, 2번, 3번, 4번 통, A통, C통, D통에 요소를 2포로 이어갖고 1톤에 그래 주니까 야가 1화방에서 얼마나 따르냐. 딸기 35개 따버려. 열마다 크기 다 나와. 왜? 잎이 두꺼우면. 그러니까 잎이 두꺼우면 모든 걸 해결할 건데 우리는 잎을 두께 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공급원 이시와 먹고 남아있는 잔량 이시를 맞추면 합산하면 된다. 그럼 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것들은 이제 열과 한상이 한가 나타나고 우리가 다른 걸 뭐 헷갈려 버리는데 큰 것이 일어나는데 다른 일이 또 덮일 수가 있거든요. 딸기 같은 거 우리 태정이 농지질 때 티분 오잖아요. 그 티분은 왜 왔냐고. 환기를 잘못 시켜가지고 잎이 건조돼 가지고 잎 숨구멍이 상처가 나서 얘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먹지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면 뭐 뿌리에서 만든 거 어떻게 작은 님 다 먹어야 되죠? 작은 님 다 먹으면 비료가 많아 다 죽어요. 많이 나오면 새까맣게 더 빨리 다 죽고 작게 먹으면 좀 작게 다 죽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잡으려고 하면 하우스 실내 섭을 뭐 60에서 70만 맞춰주면 티분 자체가 없어요. 그럼 20만 올려주면 농사 잘 되는데 그럼 우리 블랙 사파이나 사이마스케 농사 잘 되는 거는 야가 배가 고파서 눈물 안 흘려야 된다. 간단한 게 한 가지잖아요. 그럼 결국엔 이슬을 안 맺어야 된다는 한 가지 답으로서 끝나거든요. 이슬을 안 맺으려고 하면 요소를 더 줘서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정리하면 된다. 이제 대부분 농가들이 지금 이거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예. 있는 나무도 있고 없는 나무도 있고 대충적으로 지금 우리 총무 정도의 그 환경보다 좀 나은 농가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그럼 지금 양하고 예. 며칠 만에 이걸 이렇게 10kg 줘도 괜찮아요. 예? 10kg 줘도 괜찮아요. 만약에 10kg를 준다면 며칠 간격으로? 뭐 얼마나 주면 되죠? 5일마다? 누적 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누적이 돼야 먹을 게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촉촉하고 하여튼 엠보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 그러는 얘기죠. 자, 회장님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놈이 어떻게 해요? 시들었죠? 안으로 있잖아요. 살이 쏙 빠져버렸죠? 그럼 요 살 잘라서 뭐예요? 밥을 먹여야죠. 야가 살이 빠진데 내일 아침에 이슬 먹겠죠? 배고파서 눈물 흘립니다. 뭐가 되게 예? 뭐가 되게 있어서 그거지. 근데 요 놈이 재미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여름에 그 잔디 있지 않습니까, 형님? 잔디 이게 노랑해가지고 문 것도 없어요. 배벽 꼬이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새벽 되면 물방울 한 개 다 들고 있어요. 몸속에서 가지 나온 게거든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 낮에 죽을 건데 그거 먹지 왜 안 먹어? 그죠? 우리 사람이라면 우리 생각이라면 이놈아 니 짠지 니가 왜 가오가 버리노 이거야 물로. 아니 니 낮에 말라 죽을 건데 물으라 그거 절대 안 먹어요. 잔디가 이슬 안 뱉으면 죽어버려요. 물을 먹는 순간에 입속에 있는 탄수화물이 없는데 설탕이 없는데 먹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는 소화액이 묽어져서 뿌리에 있는 땅에서 녹이 먹지 못해요. 그럼 역삼톱이래. 내끼 빠져 나와버려요. 가져올 수 없어요. 근데 이슬을 맺고 있다는 거는 그 양을 어째든 줘갖고 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해보면 난지 못 가져와요. 요걸 갖다 역으로 해서 내가 또 여름에 우리 배추 심으면 죽죠. 죽는 모습이 시들머들하게 죽어요. 참깨 심으면 어떻게 해요? 비 오고 나면 시들머들하게 죽죠. 시들머들해가지고 죽는 거는 우리가 요거는 시들머들한 것밖에 없죠. 안 시들거리면 되잖아요. 탱글탱글하게. 그럼 시들머들한다.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그럼 요거는 요소만 주라 하면 끝나요. 연면시 해주고.
근데 배추 여름에 비 오는 거 있잖아요. 이파리 이만하게.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지을통에다가 20리터에다가 설탕을 얼마 넣을까 먼저 그만 하면 돼. 이파리를 설탕을 농도를 올려가지고 돌덩이 만들어내면 돼. 그러면 아무리 비가 와봐라 절대 안 뒤져. 침수가 돼도 안 죽어요. 배추가 침수된다 죽나? 절대 안 죽어요. 우린 모내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문자 보내드린 거. 그 방법을 이용하면 모내기 할 때 물 20리터에다가 골드 칼라 60cc에 설탕을 120g 넣어가 조가 심어놔면 물에 빠져도 안 죽어. 설탕을 묻거든. 근데 이래죠. 설탕이 힘이 위대해요. 태풍이 불어도 안 자빠져. 뭉고병이 안 와. 흰갈병도 안 와. 잎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자기 면역력을 다 갖거든요. 그 녹균병이 왔다. 제피곰팡이 왔다. 전 다 배고파서 언니래요. 눈물을 흘리서 왔다. 그러면 배가 고파서 눈물을 안 흘리게 하면 어지간한 거 다 해결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단순한 논리인데 요게 우리는 이때까지 어떤 교육을 받거나 이런 배웠던 게 그 포도농사를 지으면 고추농사를 지으면 과수농사를 지으면 식물한테 밥 주는 걸 안 배웠어. 나무라고 양념만 주는 걸 배웠어. 작기 줘가지고 키가 컸는데 많이 줘가 컸다고 거꾸로 누가 유권해서 그런 거지. 실제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고추가 키가 큰 놈은 겨울에는 이 시가 2.7인데 1.5가 되면 하우스 키가 커요. 냅다 커. 근데 0.8이 되면 이제 너무 없어 안 커요. 그럼 우리는 너무 없어서 안 커도 농사 짓고 있어. 근데 어떻게 브레이크아파이는 이 파리는 얇아도 괜찮다 다 나쁘거든. 이 파리 두께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당연히 죽어야죠. 얘들 본성이 쌓이면 전혀 다르네. 쌓이면 이 정도 굵은 것도 뭐 여 안에 이 파리가 이마탱에 붙어 있어. 요놈 새끼 봐라. 이 가지는 이래 굵은데 이 파리는 짜면하거든. 얇고. 그냥 성질이 달라요. 예. 성질이 다른 놈을 갖다가 똑같이 키우네. 블랙사파이어 다른 거하고. 잎을 키워놓고 다른 한 놈하고 잎을 안 키우다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탄수화물 얘가 다 먹고 잎이 먹고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해야 되는데 반대의 동작이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게 더 많이 줘서 웃자람을 잡아야 돼요. 비로 적게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제가 고추 키가 큰다 했죠. 비로 적게 주면 고추 키가 잘 커요. 겨울에는 1.5가 되면 키가 커요. 잘 커. 근데 2.5 이상, 2.3 이상 가면 고추 키가 작아져. 잘 열어. 많이 달려. 근데 2.7 되면 고추가 마디마디 다 열어버려. 하우스. 손이 안 들 때 열어버려. 근데 노지 거 있지 않습니까? 노지가 여름에 고추 심으는데 이 시가 0.8 되면 1.0 되면 키가 냅다 커. 근데 1.5 넘으면 1.8 되면 키는 자그마한 게 마디마디 싹 다 열어버려. 손가락이 안 들어서 못 따요. 한 것만 놓고 해서. 고추가 너무 많이 열어가지고 손이 안 들어가서 고추를 못 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도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서 주먹국을 하죠. 주먹국.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서 주먹국을 하거든.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서. 그래서 블랙 사파이가 됐건 뭐 캠벨이 됐건 사과가 됐건 단감이 됐건 어느 놈이 배가 부르게 밥을 먹여야 된다. 이제 이야기가 간단하지 정리가. 오늘부터 가서 회장님 요소량을 갖다 얼마나 빨리 많은 양을 축적시키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래서 준다고 해서 다 먹나요? 못 먹어요. 근데 우리가 요소는 아모니아태도 먹지만은 질산태로 바뀌어 가지고 통에 바뀌면 이게 뭐 3, 4필 없어져요. 그럼 우리가 20일날 주면 농사 망해버려. NK 주면 농사 망해버려. 왜 그러냐? 21-17 주는 순간에 14.7로 바뀌어버려. 가스가 빠이 나가고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NK 18- 주는 순간에 12.6으로 바뀌어버려.
그럼 가짜 비료만 자꾸 준 거죠. 밥은 안 주고 나물만 자꾸 많이 준 거죠. 짜봐서 안 돼, 이제. 그 이제 치료법은 또 간단해. 요소 주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상주 쪽에 강의를 몇 번 하고 나니까, 농자재 비료 비싼 비료 하나도 안 팔려. 요소 버리기. 김천에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팔려. 집에 요소부터 몇십부터 딱 재놓고, 끝. 아, 대표님, 우리 준비 다 됐다. 뭐, 요거 있으면 해결하는데, 무슨 일 실 때는, 우리 하우스, 그 토양 검사하면 이만큼인데, 보십시오. 딱 보니, 앞으로 5년 동안 안 줘도 된다. 왜 안 줘야 되냐? 제주도 가서, 백합 농사 짓는 데 가서, 딱 분석해 보니까, 4년 됐는데, 아직까지 요소만 주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줘! 퇴비도 안 주고, 복합비료도 안 주고, 계속 요소만 주고 농사 지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래 가다가, 요게 인상이 뚝 떨어지더라고. 한 3년 돼서 한 개 떨어진 게 있어요. 떨어지면 그때 추비를 주면 되지. 미리 겁을 내서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미리 줄 필요는 없다. 조금만 더 있으면. 정량만 있으면 절대 주지 마라. 정량에서 떨어질 때까지 주지 마라. 그럼 떨어질 때 주려고 하면 요거는 기본이 5년 갖고 안 된다니. 이 보물이 잔뜩 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뭐 좀 어렵고 힘들었던 막 전화왔다. 전화왔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사는 길은 그 요소만 주자 이게 되는데요. 그럼 요소만 주면 말을 듣느냐? 이게 동작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연구를 했을 때 단감에다가 농사를 옛날에 그 제가 한 3만 두 개 했습니다. 해마다 내 감이 조그마하니까 내년에는 내가 1등 한다 친구들한테 딱 큰 소리 빵 쳤자. 아니 농협에 가면 비료 파는데 비료 먹고 안 그런 놈이 어딨나? 3만 평에다가 내 나무에 20일까지 한 포를 줬어. 그러게 한 2,000포 끊어야 되더라고요. 비료를 2,000포를 끌어가 딱 줬어. 그러니까 20일 다시 복합비료 산에 뿌리면 산이 뽀해. 그럼 어디에 도장기만 커있지. 가을에 가면 요만해. 몰랐지? 감이 아무리 따도 요만해. 그래서 썩을 놈들이 요즘은 비료를 갖다 만들 때기야. 아 열받나 안 받나. 내년에는 또 머리 딱 썼지. 아이고 요소가 제일 좋은 건데 요소는 설마 거짓말 했겠나. 요소를 2,000포를 딱 끊어가지고 내 나무 한번 보시죠. 그게 뿌리고 나니까 온 산이 보해. 눈 온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것도 못 믿어서 한 포는 일하는 사람 딱 길어갖고 요만 그 큰 나무 한 40년 된 나무 한 나무도 10kg씩 딱 갈라지고 야 저거는 감이만 더 큰 게 나온다. 또 그 요망이 또 나와. 그게 먹는 타이밍을 찾아낸 게 황금을 넣고 그 사제 공식이에요. 잎을 움직여서 뿌리가 효소를 가가 영향을 안 되더라는 거죠. 뿌리 양을 안 늘려주니까. 우리가 발견 쓰잖아요. 그것들이 해보니까 동작하고는 안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해낸 게 황금언농법 그 단감에서 4대 공식을 개발했죠. 이론이죠. 기초 이론이. 식물 이래 움직이다. 또 이걸 개발해놓고 보니까 이제 연면시비를 영양제로 이제 개발해가 판매 사업을 했는데 야 보면 대박 좋아. 그래서 야 니거 하니까 보면 좋더라. 거기 비가 오니까 음달이 나빠지고 양달이 좋아지고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찾아가 보니까 땅에 비료량이 또 틀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비료를 또 찾아내서 그러고 보니 이제 바로 딱 되는 거예요. 양달에는 더위를 많이 타니까 요소를 더 주면 딱 맞지고 음달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앵케를 주고 가을이 조금 늘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농가들이 가보면 경험이 이제 음달에 농사 지은 사람이 소떼비 넣고 20일날 지은 게 농사 잘 되거든. 앵케 주고 하니까 저거 양달밭에는 절대 안 돼. 양달밭에는 음달밭에 그건 잘 돼. 큰 산 밑에는 오다가 비가 소나기 잘하거든요. 오후 3시 4시는 판거리로 오잖아요. 그 가수원에는 소똥 퇴비였고 20일 다시 주고 앵깨 주변에 감이 좋아. 근데 이게 또 언제 나빠지냐면 가을비가 많이 오면 시작하면 더 나빠져버려. 그 양달밭이 또 좋거든. 그게 어떤 애는 저기 좋고 어떤 애는 이게 좋고 그게 막 그 작년에 농사 잘 지어서 막 야 친구들한테 양다리고 음다리고 막 필요 없이 그냥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 밭에 작년에 소똥 퇴비 중에 감이 이리 좋다. 그게 감으로 떴거든. 양달밭이라. 그럼 감이 쪼매나거든. 야 이놈의 새끼야 니 말 듣고 하니까 내 나머지 양다리거든.
양달에 인산가리가 높으면 감이 절대 안 커요. 우리가 지금 블랙서파이가 온갖 거 다 작업을 잘했는데 기술을 배웠는데 안 된 주 원인은 잎 두께가 얇아서 잎 함수량이 낮아서 더위를 탔다 요것밖에 없거든요. 더 보니까 어떻게 돼? 과일 껍데기가 안 커요. 껍질. 근데 우리나라에 여기서 이제 요 면적은 아주 작아요. 소규모. 그래서 작년에 내가 요 내용을 알고 작년 봄에 보니까 미생물주가 망쳐버리더라고. 그래서 미생물도 이런 장애가 있더라. 미생물이. 그래서 미생물을 하니까 질소로 분해가 당장 그 다음 날부터 팍 돌아가더라. 나쁜 쪽으로. 그 미생물 안 좋은 것 같더라. 그 다음에 가을이 가다가 돼서 샤인마스켓이 올게 작년에 내수시장을 들어오면 이건 경제적 피해가 엄청나게 크겠다. 그러니까 작년에 샤인마스켓 때문에 강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요소 주라고. 그러니까 8월달에 7월달에 한 사람 요소 줘갖고 살부치가 다 팔아먹거든. 당부를 다 올려갖고. 근데 그것도 겁이 나가 좀 적게 준 사람 겨우 마차냈어. 근데 딸 때도 아낌없이 준 사람 잘 팔면서 당도 올리고. 그럼 골드 칼라 뿌리면 정말 맛있거든요. 그것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도 제가 왔지만 올해도 이제 우리 블랙 사파이가 지금 오늘 5월 20일 지금 초반에 아가 배가 고파서 비실비실하는데 빨리 밥을 줘서 살을 찌워라. 대표님 그 요소를 시기별로 오니까 신초 발생기부터 쭉 주라는 얘기인가요? 정답. 근데 그때는 흡수가 안 되죠. 그 신초 발생도 안 됐는데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 얘들이 제가 종로 사업을 옛날에 했을 때 보면 잎 나오면서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감은 안 나와요. 감은 이파리 나와요. 그런데 사과나 복숭아나 자두나 매실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얘 포도하고 얘 나오지 기 나온다는 거. 근데 굵은 뿌리는 그 말이 맞아요. 굵은 뿌리는 흡수를 잘 못해요. 털이 있긴 있어요. 얘들 작은 털이 흡수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먼저 중에 낫다는 거죠. 눈 나올 때 20kg 정도 100평당 20kg 정도 질소를 가지고 낫더라. 근데 질소가 우리가 전년도에 넘어왔을 거라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년도에. 그런데 한 톨도 안 넘어오더라고요. 한 톨도. 칼슘이나 인산이나 이런 거 과다가 이제 장애가 있잖아요. 그 질소 과잉은 없나요? 우리가 줘갖고는 질소 과잉을 거의 잘 못 일으켜요. 이식값 너무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정도의 내가 전국을 돌면서 보지를 못해서. 그리고 이제 그 질소 종류가 유한도 있고 요소도 있고 그 종류가 있잖아요. 유한하고는 다른가요? 유한은 반밖에 안 되잖아요. 짧게 주나 또 줄딱 하려고. 아, 요소성이 낫다고. 한 밖에 안 되고 또 암모니아태가 많이 들어가지고 안 좋아. 암모니아들이 금방 달라가 버려. 아이고 질산태 해야 돼. 진짜 대박이다. 선생님, 나 이거 하나 봅다.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요? 예. 카메라 옆에 뒤에 카메라. 봐도 있어. 다리. 가리 잔뜩 주가 배려나고. 아니 밥을 안 주고 아가 타 죽는 거지. 아까 이야기 다 해놔 또 여기 뱉어내면 가만히 탄다고.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나고 요 쌓이면 탄다고. 예? 그럼 타면 다음에 뭐가 나오냐? 또 따라 나온다고. 그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단백질, 아미노산 따라 나와가지고 또 장이 일어난다. 여기 쌓이거든. 이제 타 죽은 자리. 그럼 다음에 제피꽃만이 빛나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또 이야기하고 있어. 시금치 뭐. 저 포대 같은 경우는 요소 10kg씩 20kg 두 번을 줬어. 두 번은 넣었어요. 20kg씩.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계산이 안 되는 게 더 줘야 되려나. 아까 이야기는 또 뭐 들었어요. 50kg 줘도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한쪽 포닥은 정상이 됐는데 한쪽 포닥은 또 그냥 안 들어. 맞습니다. 요게 뭐냐면 우리 뿌리 분포도 하고 방금 이야기한 내용이거든요. 연면시배가 움직여 뿌리를 발생시켜줘야 되는데 이 동작이거든요.
자, 여기가 주면 얘가 안 먹어요. 옛날에 마늘밭에도 요소 줬거든요. 황금을 넣고 있는 일주일에 0.4씩 먹는데 1.8인데 절대 안 먹어요. 그 다음 주일에 가봐도 1.8, 1.8, 1.8 가요. 근데 황금을 넣고 연면식으로 뿌리를 뻗쳐놨거든요. 소화액이 많이 나오니까 금방 먹어요. 일주일에 0.4씩 팍팍 먹어나가.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 측정을 해보면 안 먹어. 그 우리가 미생물 그 주잖아요. 걔가 해보니까 뿌리가 발육이 되냐 안 되더라는 그것도. 밝은 녀석은 뿌리 움직이게 되냐? 택배살이 있어. 잎을 살을 째야 뿌리가 움직이지. 뿌리가 가워야 잎이 살이 찌지. 뿌리가 밥을 먹어야 잎이 살이 찌지. 근데 뿌리에 밥을 줘도 안 먹더라는 거죠. 그 방금 얘기죠. 예, 안 연면십에 요걸 살을 빨리 짜줘야 요거 움직인다는. 이제 이해되죠? 그게 이제 그 연면십에 대해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게 저 영양제 팔아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계속하는 것도 뭐 약장이밖에 되겠어요. 그럼 식물 생리적인 거면 계속 강조해야 되겠죠. 그 영양제 부분은 눈치껏 사가 쓰는 거고, 그러면 제가 진실을 많이 밝혀야 되겠죠. 우리게 제일 좋더라. 우리게 포도만 하더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얘가 뭐 먹고 살아요? 땅에서 뿌리 박아 근본이죠. 땅. 그래서 우리 땅을 조성했죠. 그게 100평에 20kg 주니까 뻘떡 깨어나면 있죠, 이제. 그거는 한쪽 밭은 뿌리가 안 움직이는 관계도 있고 토양의 농축이 달라 있고. 점질 땅과 사질 땅의 두 개 차이 되네. 점질 땅은 20kg 줘도 깨나는데 조금 사질 땅 있죠. 그거는 40kg 못 안 깨나. 경주의 총무님 집에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사진 딱 찍어가 박 대표님 이제 40kg 주는데 주지 말까. 뭘 줘? 더 줘야지. 빨리 내일 아침 7kg 더 주라고. 왜? 축사 옆에 소똥을 많이 줬었어. 그러니까 힘들이 또 빨개. 그럼 이슬은 거의 안 맺는데 배가 고파서 눈물은 안 흘려도 잎이 빨갛다는 거죠. 그래서 더 살찌잖아. 그럼 살찌면 어떻게 하냐. 우리 회원들 지금 내송이 다는 사람 많아. 그것도 몇 킬로? 1kg 내송이 달아버려. 우리 블랙사파이 이렇게 내송이 땁니까? 절대 못 따지. 근데 송이 가지 굵기로 보면 이거는 1kg 내송 따고도 남아. 이 가지 굵기 뭐 1kg 아니고 5kg도 따고 될 만큼 굵기라. 쌀매석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는 잎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어야겠다는 거예요. 잎이. 얘 성질 때문에 그래. 이게 경조정이나 그런 게 이렇거든요. 경조정 아시죠? 경조정이 보면 일찍 나오고 청포도 있거든요. 경조정. 그거와 같은 잎은 적고 얇고 가지는 툭하고 굵거든요. 그런 성질가 있다. 그래서 20kg 준 거 이 동네에서 좀 많이 준 거죠? 100평에. 200평. 200평에 몇 킬로 줬다고요? 200평에 이제 총 10kg, 20kg짜리 두 번을 줬어요. 나눴어요. 20kg. 그 100평에 한 포씩 줬네요. 네. 그 100평에 한 포 주놓고 많이 줬다 하면 안 돼. 다른데 아니요. 400평에 800평이. 400평에 2포. 200평에 10kg씩. 100평에 5kg씩. 조금 주고 뭐 빌어주다 하고 있으면 쬐끔 지고 100평에 40kg 주고도 작다하고 더 주러 가는데 조금 주고 빌어주다 하고 이렇게 소문내고 있어요. 비료가 이제 사질 땅은 토양 입단이 크다 보니까 마이너스인 전극을 띤 우리 요소가 토양 마이너스, 요소 마이너스 이 두 놈이 잡아 붙이지 못해 이래. 근데 칼슘도 달라붙어 있고 마그네슘도 붙어 있고 가리도 붙어 있고 인산도 붙어 있어. 이놈들 다 붙어 있어. 잘 달라붙어 있어. 마늘 숨구고 마늘 빼고 나락 숨구고 흙을 뜨고 올게 마늘 숨근다고 100평에 복합을 6개인가 2개 조상이 똑같아. 그럼 겨울에 나락 농사 짓고 나도 인산가리 남다니까. 과다. 우리는 모내기 하고 나면 인산가리 없어질 거 생각하잖아요. 헥타임사로 인산가리가 칼슘 마그네슘 딱 달라붙어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은 전부 가짜라.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서 이동작용이 너무 빠르거든요. 그리고 이동작용이 빠르다 보니까 그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머물고 있는데 그래도 점질 땅을 빨리 깨놨거든요. 100평 한 10kg 줬는데 그건 너무 작아요. 아주 소량이래.
다른 동네 가면 그런 이야기 하면 돼. 김천 가서 10kg 줬다 하면 요거도 먹고. 상주 가서 되게 먹게 비싸. 10kg 주고 이파리 좋다기 좋긴 지랄고 좋아. 그 몇 개 달겠냐고. 가지 쭉쭉 늘어지고 이파리 좀 큰지 얇으리 큰지 보이니까 비로 작으면 웃자라잖아요. 잎이 커 보이잖아요. 그거 뭐 택도 아닌 소리겠어요. 더 줘라 빨리. 더 주갖고 뭐 500g 700g 달아 1kg짜리 두 송이 달면 2kg 나오는데 잎 두께가 두꾸가 엠보싱이 나와 있으면 5kg짜리 다 키워요. 잎 두께가 얇아가 뺄거리한 건 1kg도 못 키워. 500g도 못 키워. 쥐도 죽고 살고 있네. 지가 죽을 판인데 뭘 키워. 잎이 두꺼우가 살이 쪄가지고 엠보싱이 나와버리면 엠보싱이라는 거는 뭐 죽어도 남아있는 양이에요. 죽어도 남아있는데 이게 잘 안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 방법을 바꾸면 된다. 그래서 이파리는 살이 찌면 앞면이 살이 찌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이 빠져갖고 배실배실 말라 죽으면 뒤로 커. 앞으로 자라는 게 어떻게 살이 찌가 있어야지. 엠보싱이 나와야 되죠. 요소 주시다. 박수 한번 쳐보시다. 밥을 줘야 되거든. 밥을 줘야 되는데. 근데 저 가서 이렇게 강의해보면 저 젊은 사람들이나 또 공부 많이 한 사람 있어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아금니 깍 깨물고 저놈이 거짓말 하나 안 하나 딱 보거든요. 제발 그러지 마라. 집 머리 든 거 다 버리고 배우라 그러거든요. 근데 1시간 정도가 웃어요. 자기 걸 못 버리니까 못 웃어요. 지금 0.6밖에 안 나거든요. 이 시간. 수분은 지금 17% 나오는데 여기가 물을 안 주니까 그렇겠죠. 자, 수분 32.9%에 이 시가 0.82. 요게 과연 질소일까요? 인산일까요? 가리일까요? 올게 요소 몇 분 줬습니까? 질소 성분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거다가 질소를 안 준 데다가 포도 어째 해보려고 여기다가 그 양념을 더 뿌려요. 네, 인산가리 더 쳤죠. 양념을 더 쳐. 인산가리 쳤으면 그것도 나물이고. 네. 그거다가 미량용수 뭐 이산 한번 또 더 짚어야 됩니다. 뭐만 잘못되면 칼슘. 그 칼슘 부족 아니에요. 고추가 잘못되면 칼슘 부족. 위로를 적게 주고 잎이 탄수화물을 주고 웃자라면 시드름. 칼슘 부족 아닙니다. 고추에 이 시드른 거. 비료를 적게 주고 웃자라서 그런 거예요. 웃자라서 시들었다. 웃자라면 시드름. 칼슘이 가짜. 옛날에 딸기 농사 지을 때 뭐 회장님 틱번 그러죠. 칼슘 결핍 그러죠. 거짓말. 그렇죠. 그것도 거짓말. 이제 수분 부족인데. 아니요, 기공 탈수에 의한 장애거든요. 기공 탈수에 의한 장애인데 그것도 그 칼슘 부족 붙여요. 또 우리 포도 이파리 누르게 해야 되면 뭐래요? 마그네슘 결핍 그러죠. 고추 하우스에 누르게 해야 되면 마그네슘 결핍 누르는 생기면 택도 아닌 소리고 있어. 가리 가다 인상 가리 칼슘 마그네슘 가다로 질소 부족해서 더워서 얼굴가 되는데. 그런데 요소를 주면 당장 풀리가 원래 복귀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마그네슘 치우게 되나? 더 나빠지지. 이미 토양에 마그네슘이 많은데 이 얼룩거리면 이 마그네슘 결핍이냐고. 아니지. 여기에 없을 뿐이에요. 없는 거는 여기만 현재 없는 거지. 얘는 땅에는 많아요. 먹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럼 여기 뭐 없다고 여기 치우게 되나? 더 나빠지지. 왜? 과다인데. 근데 식물은 짧게 먹어서 병을 만들고 농약 치고 많이 치고 있고 사람은 싱겁게 먹어서 병이 들고 있고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바뀌었다는 거죠. 싱겁게 먹어보세요. 그 다음 일하지 못해. 힘들어서. 그 아침에 힘들어가지고 몰랄 때 그 식품 염도기 있죠. 2, 3만 대 있어요. 그것과 소변 염도 딱 깨면 0. 몇 밖에 안 나와요. 1.5, 1.3 이상, 2.0 되면 아침 새벽에 일어나요. 댕글댕글해. 저 집에 우리 사모님들 집에 그 머슴들은 아침에 딱 오줌을 싸면 한 컵을 받아 이렇게 딱 염도 재보고 조금 더 작게 먹이면 일 잘해. 절대 아픈 데 없어.
대글대글해. 근데 저 인간이 말 안 나고 그러면 심각하면 뭐 얼마나 비실비실해.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은 우리가 포도가 밥이 질소다. 우리가 질소는 제일 싸게 구하는 게 제일 쉽게 농협에 가면 요소 다 있잖아요. 그놈이 제일 좋다. 알비료를 주고 물을 잘 안 줘보면 가스가 나고 다 죽어요. 하우스 닫아놓으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알비료 중에서 알알이 큰 게 있어요. 그거는 녹이 가지고 여과기가 막힐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거 있잖아요. 요소, 그래놀 요소 가는 거. 그건 이상이 없어요. 지금 감자밭에 가면 감자가 수분이 35%인데 시들어요. 얘도 수분이 지금 32%인데 왜 시들어요? 수분이 32%인데 시들 이유가 없잖아요. 수분이 32%인데 시들고 이 잡고 시들고 다 잡혀 있어. 왜? 뭐 축축이 돼야 뭐 물을 먹을까? 다 내버려 빨리 내버려 지가 말라주고 더 빨리 가올라고 뭐라도 조금 더 들고 올라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들고 올 게 없어. 뿌리에 뭐 감냐? 인상가리만 자꾸 잔뜩 들고 있어. 난주에 몸띠 티 나와. 그거는 인상가리 많이 무나면 이 난주에 몸띠 치풀에 청결기에 티 나와요. 그 티 나오다가 안 되면 되게 사과 같은 게요. 사과도 집어요. 밀벤질이라는 거 있죠. 꿀뱅인 거. 그거 가짜예요. 인산이 뒤 높은 집에 가면 전부 다 꿀다백이 돼 있어. 그 날이 조금 추워갖고 날이 추우면 어떻게 잎의 영수가 따뜻한 데로 찾아가 버리거든요. 과실로 싹 들어가 버려요. 그때 과실로 하루 종일 추워보면 인산이 꿀이 다 배기뿐다니까. 그 꿀이 좋은 게냐? 아니에요. 그거 인산 덩어리. 인산 덩어리. 그 저장해도 다 써없네. 황금을 홍보해서 그 낱낱이 파헤쳐. 진실은 낱낱이 파헤치가 우리 것이 최고가 돼야 외국 농산물 수입이 안 되죠. 그 우리가 블랙사파이나 사이마기 농사짓는 농가들이 올해는 단불에서 18불스가 제일 차가요. 20불이 나와야 좀 기분 좋게 팔아요. 올해 가만히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 우리 거 20불이 있으면 서티가 마치가 당도불이 부지가 나가요. 형님하고 내 안 판다. 형님은 16불 17인데 형님 이름대로 내 안 판다. 형님 보고 16불이 부지를 가면 부지겠어요? 우리 장목반은 형님은 당도가 16불이 쓰고 내는 18불 20불인데 내는 20불 만들어 팔겠는데 형님은 안 해. 그럼 공동박스 써가지고 파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내는 작전 써가지고 우리 집에 나가는 거 그거다가 당불이수 20 딱 써가 나옵니다. 형님이 흐른 거는 형님이 잘못을 흐른 거지 왜 내 걸 깎아먹고 형님 걸 같이 팔아야 되나? 하향 평균은 안 한다는 거예요. 저 집 동네 안 좋더라 소리 아니. 우리 건 내 것만 좋더라. 그 공판장의 상인들이 비파게 당당하게 사기 전에 이름값을 해야 되는지 하여튼 뭔가 알려줘야 정보를. 외국 나갈 때도 알 크기 당불이 있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려고 하면 한 최소한 18불씩 돼야 되겠고 국내 내수시장 가면 20불씩 넘어야 이제 포도는 너무 포화 상태에 알아주겠다. 20불에서 넘기는 방법 어떻게 해요? 이파리 살만 째면 되겠죠. 뭐 별거 아니에요. 요소만 더 주면 되죠. 작년에 김천에 우리 이명수 씨가 600평에 요소 20%밖에 안 썼거든요. 요소 20% 쓰니까 좀 적게지가 늦게 익었어요. 한 등굴에 4kg짜리가 많아요. 근데 600평에서 봉지를 16,000장 샀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이까 팔아먹었지. 포도는 상천에 상주의 송경식 씨는 이파리 12장 가지고 4kg 달았거든요. 이렇게 내송이. 근데 이게 여보 나가 2장이 말라 죽었어. 10장 가지고 4kg 있겠다. 그럼 10장 가지고 4kg 이렇게 2장 반만 해도 1kg씩 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달아놓고 뭐 포도 터지고 엉망 만드는 거는 배가 고픈데 아가 뭐 어떤 짓을 하지 어떻게 알아 이거. 배고프면 못 살면 다 집 나가요. 그죠?
그 자식들은 밥 안 주고 배고프고 돈 안 주고 집 나가. 못 살아지면 딱 뿔뿔이겠지. 얘도 어떻게 지만 살겠다고 포도 익하는 거 뒷전을 채고. 이제 더 포도가 과실이 더위를 안 타려면 알맹이가 크거든요. 더위를 안 타면 첫째 조건은 지금 이렇게 되면 뭐예요? 껍질이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지금 우리가 함수량이 없는 이런 포도가 시드는 이런 것들은 첫째 조건에서 블랙 사파이어가 1차적으로 터지는 조건을 1차적으로 1번 만들었다. 포도가 터지도록 만들었다. 그 다음에 2차는 조금 더 더우니까 이제 살이 안 쪄. 안 커, 껍질이. 2차적으로 만들었다. 3차적으로는 여름에 더우가 멈춰 있다가 익을 때 돼서 과육이 크니까 울컥울컥 크니까 다 쪼개져. 정상이에요, 이건. 마지막에는 결과는 정확하게 자기가 포도나무는 니 내년부터 이래 하지 말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올게 배웠나요? 작년 하든지 그대로 하고 있네. 유튜브 방송 그렇게 해도 요술 저렇게 해도 뭐 그럴까요? 뭐 그럴까요? 이거 안 하면 내는 또 작년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올게 작년하고 변화를 주려면 이 종에 대해서 이 종이 일을 할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을 줘야 된다. 조건. 지금 더위 나이죠? 근데 지금 날로 비틀어지는 뭐 여름에 뭐 일하겠어? 지금도 이런 놈이 배고파서 아들 눈물 찔찔 흘리고. 저도 옛날에 되게 배고프고 눈물 나긴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회장님 배가 되게 고파서 눈물 나본 적 있습니까? 예? 배가 고파서 눈물 나본 적 있어요? 어릴 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부잣집에 살았어요. 학교 공부 모델가 잡혀 있어가지고 선생님 공부하러 가라고. 아, 다 갚고 나 난지 배고파 눈물이 나더라게. 그게 난간하고 공부 시키잖아요. 그때 내가 제일 많이 잡혀 있었거든. 아, 깨구리 잡고 그건 잘하는데. 아, 이거 책 이놈이 또 정이 안 들어가지고. 책 보고 있으면 3분도 안 가서 딱 엉뚱하게 머리 도는데, 머리 도는 게 다 팽팽 돌아가는데, 그거는 깨구리 잡으면 그거 참 재밌고, 미꾸라지 잡으면 그거 다 재밌고, 그거는 머리가 잘 돌아가. 근데 책만 들고 앉아야 뭐, 그놈이 그런 갖고, 그놈이 그런 갖고, 학교 다니고 공부 안 하고, 그걸 모르게 맨날 제피가 있으면, 어떤 날은 눈물이 나고, 어떤 날은 눈물이 안 나더라, 그것도. 물 먹으면 눈물이 안 나야 되는데, 물을 먹어도 배고프면 눈물이 나더라고. 그 다르잖아요. 우리 포도밭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질소를 안 줘가지고 탄수화물 못 만들어서 물을 줘도 배고파서 눈물 찔찔이잖아요. 포도를 굶기지 말자. 눈물 흘리게 말자. 배를 불리줘라. 그럼 배를 불리주면 우리는 수확을 우리 원하는 데 달아도 괜찮다. 블랙 사파이어가 가지가 굵기는 정확하기 때문에 잎 작은 거는 큰 차이가 안 돼요. 얼마든지 달아낼 수 있어요. 왜? 잎 두께만 영양 전달만 잘 되면 되니까. 가지가 굵어서 영양 전달이 잘하는 1차적인 조건이 제일 좋아요. 근데 역으로 보면 가지 굵게 잎 두께가 작기 때문에 나빠요. 근데 바르면 좋아질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질소 함량만 늘려서 탄수화물 농도만 늘리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죠. 얘가 우리가 너무 급변하게 움직이는 거 우리가 막 의뢰이 그런구나 이러거든요. 근데 낮에 펴 있어야 됩니다. 오그리지면 안 된다. 시든다. 시들머들하는 거는 안 된다. 시들머들하면 안 좋다. 그렇게 보고 익을 때도 잎이 탱글탱글 심줄만 노라면 됩니다. 심줄 노란 거는 내년 후내년 가도 노랄 건데 꽉 있는데 그래도 요수 좀 늦었을 때 골드그린 칼을 쓸 때 요수 조금만 여기 염화가루 조금만 넣으면 돼. 조금 빨리 따고 싶으면 요수 더 줘라. 가리는 많이 있다. 그럼 이동 빠르겠죠. 그럼 연면 시비하는 맹물 시비하는 그것만 답이 끝난 거지. 김천에 가면 아직도 맹물 시비하는 사람 많아요. 하루에 한 번씩 맹물 시비하고 있어. 3일 하면서 연면 시비하고. 작년에
박 대표님 우리 그 쌀면서 하나도 못하고 다 내밀고 개판된 올게는 너무 좋아서 탈때 내송이 달 나무가 많다가 1kg 내송이 다는 거 많다는 거는 이 동네 와서 이야기하면 남은 나라 이야기라. 우리 1kg 내송이 안 달죠? 예성이가 안 달린데 한두 개. 어깨송이 이야기 달아버려. 어깨다. 그렇죠. 어깨를 2개 봉다리 달아보고 작년에 송경시 보면 여기에 포도봉지 이만큼 쌓여있어.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 가지를 갖다가 영천에 가면 요만큼도 했거든요. 가지 간격이 13cm 포도봉지를 걷다가 2개 3개씩 붙여보세요. 이만큼 쌓여있어. 쫙 쌓여있어. 겹쳐서 또 겹쳐서 두 분 반을 겹쳐있어. 이렇게. 근데 그래도 포도인데 아무 소리.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열지 않습니까? 얘들은 까만 거 요것들은 설탕을 계속 줘도 괜찮아요. 알이 맺힐 때까지는. 근데 사이마스켓은 설탕을 계속 주면 송이 줄기가 굵어지면 여기에 설탕이 묻으면 봉다리 싸나면 안 없어지고 있다가 비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게 포도 익을 때 그 곰팡이가 빵에 피는 곰팡이, 까만 곰팡이가 피어서 여기 포도 알이 떨어지면 끄먹끄먹 끓음이 안 된 것처럼 보기 안 돼. 그래서 사이마스켓은 포도 알이 녹도 안 만에 설탕 쓰지 마라. 그럼 봉다리 사고 써라. 그럼 있습니다. 첫 채도 둘 채도 얇을 때 치워지는 뭡니까? 설탕. 골드그린 골드칼 설탕력을 치주면 영양 공급이 된다. 근데 이제 요거 이 테두리가 타는 거는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많이 뱉어내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린다. 안 좋은 거다. 다음에 뭐가 올 거냐? 잿빛 곰팡이 올 거다. 그리고 인산가리가 가다가 돼 있으면 녹인병도 자라요. 녹인병. 흰가루병이나 녹인병 같은 게 자라요. 질소 부족이 있으니까 오이 같은 거는 흰가루병 치료를 한 것만 놓고 해서 수박, 오이 이런 거 호박, 흰가루 어떻게 치료하냐면 요소 100평당 7kg 불을 엮고 일주일 간격으로 불을 엮고 연면 12, 물 500에 설탕 7.5kg 한 방 치주면 한 방 치료돼. 흰가루 그거는 질통에 우리 텃밭에 오이심한 거 있죠? 그거 흰가루 붙었잖아요. 그 요소 좀 주고 그 다음에 질통에다가 그린에 60씩 엮고 설탕 한 300g 넣어가 딱 치고 돌아서면 조금 다 말라주고. 진드기 있죠. 진디면은 그것도 식용 퐁포 좀 넣으면 되잖아요. 그 식용 퐁포 조금 넣으면 깨끗해지. 식용유 퐁퐁 기름 소독 조금 했는데 그럼 깨끗해지. 그래서 기름 소독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고 공이 신태수씨가 개발한 게. 그래서 그걸 알려줄 뿐이고 유마 코팅이나 제가 개발한 것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물이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 차이겠죠. 포도 익히는데 우리가 문제 있는 게 있습니까, 회장님? 근데 익히는 것보다는 열과가 우선이고 열과 안 난 것은 또 이제 색깔이나 이제 당도가 덜 올라와가지고 어차피 이제 연맥 두껍게 하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이제 색깔이나 당도 열과 이제 없애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예. 한 박자가 잘못되면 블랙사파이 안 풀려요. 근데 샤인마스켓은 또 더위 좀 강하거든요. 껍질이 오고 두껍고. 근데 샤인마스켓은 안에 멀컹거리더라도 안이 시방이 없잖아요. 지배는 칠해가지고. 이건 안이 꽉 찼잖아요. 그럼 키우면 껍질이 작으면 터지잖아요. 샤인마스켓 요 또 꼭지가 들어갔거든요. 여기 튀어나와도 되고. 장점이 몇 가지 있어요, 샤인마스켓은. 근데 블랙사파이는 고온 어릴 때 가리 가다가 돼갖고 꽃필 때 장이 있으면 껍질이 단단해져 버려요. 잘 안 자라요, 껍질이. 그리고 크던 과정에 여름에 또 가리 가다서 열상을 입어가지고 껍질 안 자라도 또 역시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이걸 겨우 견뎠다. 그럼 당도 올라가야 되냐? 배가 고픈데 어떻게 당도를 올려? 그럼 많이 키우가 작게 키우 색이 나거든요. 많이 키우가 그 줄여야 되거든요. 많이 키우고 줄여야 되는데 이미 가리가 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요. 예, 줘야 되거든요. 그럼 색이 안 나와요. 당도는 있어도 색이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잘 해놨잖아요. 그럼 잘 해놨잖아요. 그럼 색날 때 돼서 물을 끓어볼 색 모이겠죠. 쫄이니까. 그럼 가리를 줘도 또 쫄려요. 왜? 함수력이 떨어지니까. 항산가를 줘도 되고 염화가를 줘도 되는데 그러면 물을 토양이 많이 있으니까 물을 끊어버리면 되겠죠. 물을 뚝 잘라버리면 바로 색이 딱 나겠죠. 근데 우리는 이 동작을 할 수 있는데 뭐가 없어요. 여름에 질소 부족해서 못 자랐고 껍질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안 돼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 가서 되게 뭐래요. 왜? 닭똥을 많이 주고 인삼가리 가다 시키거든. 밀감이 많이 쪼개져요. 요만하면 똑똑 떨어져요. 그건 떨어져도 알 수가 없어. 왜? 잘라봐도 씨가 없거든. 밀감이 씨 있는 게 있나요? 씨 없죠? 그럼 쪼개봐도 씨가 없으니까 알 수 없어. 요만하게 떨어지니까 원래 떨어지는 것 같다. 황금 나무고 회원들 밀감 1200평에 하우스에 요소 50% 주니까 한 놈도 안 떨어져. 당도도 더 있고. 왜? 인삼가리가 많으니까 우리처럼 줄기도 강해지고 밀감도 큰 게 열고 맛있어지고 해거리도 없어지고. 제주도 밀감 그 해거리 많이 해요. 인삼가리 많이 줘서 그래. 처음에 탭이 많이 주고 좋거든. 한 3년 4년 주고 나니까 그때부터 살살 나빠지고 안 열어버려. 그리고 또 어떤 애는 생기냐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가 나무가 밀감 이만히 커갖고 우리 탁구공만 할 때 질소를 안 주면 한 가지 죽어버려. 가지 한 개 뚝 죽어버려. 그럼 또 이 가지 한 개 죽어. 한 개 죽어 나중에 지가 죽어버려. 요소 죽으면 어떻게? 요거 죽어도 요건 살아나. 희한하죠? 그 함수량이 떨어져서 나무마다 한쪽을 죽이고 한쪽을 살리는 나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새로운 일이죠. 우리는 사이마드켓 같은 게 말라지고 저런데 말란 거 있잖아요. 겨울에. 저거는 가을에 가리 가다로서 단풍이 안 되고 체내 영양분 축적 못 했거든요. 질소를 줘야 탄수화물 축적할 건데 질소 없이 탄수화물 축적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이때 그 돌아다니는 거하고 저 강의 듣는 거하고 어떤 게 낫습니까? 강의 든 게 훨씬 낫지. 강의 훨씬 나지. 이제 그 자기 포장해서 예. 관리하다가 좀 궁금한 거 예. 그런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이제 질문 제가 받겠습니다. 저거 계속 뻥친다고 탈이 나는 거. 근데 예. 그 요소를 농민들이 왜 이렇게 거부를 했죠? 그 가르쳐 드릴까요? 네. 옛날에 이제 그 통일벼. 통일벼. 예, 통일벼가 가리를 잘 먹어요. 가리를 잘 먹고 소화시키는 종이 몇 종류 있어요. 몇 종류가 뭐 갈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갈대, 통일벼, 그다음에 우리가 홍삼 마늘 몇 종류 있어요. 근데 그 가리를 먹고 소화 원칙이 대다수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종들도 포도도 내륙종에서냐 바닷가에 좀 가까이서 이 원종이 태어난 데 있지 않습니까? 뭐 고구마 같은 거. 그 소금 허치 줘도 괜찮아요. 안 주고. 그 소금 허치 나면 다른 농사 망쳐버려. 농사가. 근데 소금 허치라는 게 봄에도 너무 소금 허치가 짜리 갖고 안 크고 있다 비 오니까 쪼개지는 것도 있어요. 아치도 잘못해갖고 마을에 소금 허치가 마을 농사 망쳐버리는 것도 있고 안 돼. 더위를 타는 종들은 질소를 더 많이 줘야 돼. 그리고 토양에 있는 토양 분석표를 잘 믿어라. 그래서 질소는 빨리 이걸 먹고 소화를 시키가 잎에 탄소를 만들어내니까 많이 써야 돼. 한 10의 1할 정도가 인삼가리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비료들이 10의 1할이 있나요? 없잖아요. 질소 수치의 10의 1할. 그러면 요소 10kg에 염화가 1kg예요. 이런 비율. 이 성분 자체를 계산해서 요소는 46%. 그러면 30%에 가리 1%가 필요해요. 가리는 64%잖아요. 요걸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작물 재배한데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명확하게는 못 내네. 왜? 토양이 결합된 게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걸 정확하게 제가 모르니까. 그렇게나 말게 알아낸 게 사이마스케 블랙 사파이어. 배고프면 눈물 흘린다. 배고프면 눈물 흘린다. 확실한 거는 눈물 흘리면 콧물도 흘려가지고 잿빛 곰팡 온다. 그죠? 눈물 콧물 다 흘리면 잿빛 곰팡 온다. 그 이제 간단한 원리죠. 낮에 시들면 요소 더 줘라.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그 요소를 그 관주용으로만 주란 얘기죠? 그 기비로 위에 뿌려주지 말고. 뿌리 주면 충분히 녹여요. 예. 안 녹여가지고 가스 덜 녹았을 때는 가스가 나갖고 포대 일부 피해가 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요소 연면 시비도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다급하면 해라 그래요. 다급하면은. 예, 여름에 빨간 파리가 좀 많고 그러면. 그렇죠. 그때 다급하면 해라는데 이걸 가짜로 배워나면 나중에 이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거든 뿌리에. 그래서 그 함부로 안 해요. 작년에 여름에는 샤인마스켓 요소 감수 연면시 하라 그래요. 요소를 연면시 하라, 연면시도 하고 뿌리도 주고. 그런데 요걸 해보면 좋거든. 그럼 요 가짜를 배워나면 나중에 여기서 없어가지고 정작 포도를 키워야 될 때는 엄청나게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공급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 둔다고 인건비 들이지 마라. 푸다 있는 것도 인건비니까 바닥에 관수를 밀려 한 번에 끝나는. 그래서 뿌리 효소로서 녹여서 소화시키기가 뭐가 정상적인 길이 이게 정상적인 길이. 잎은 절대적인 숫자는 잎을 두껍게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봄에 세력을 끌어내 행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잎이 두꺼워서 비를 먹게 만드는 거, 이런 거 품질을 좋게 하는 거 그거지. 연면 시비가 전부는 될 수 없어요. 도움을 주는 거죠. 품질을 향상시킨다든지 뿌리 발근을 시킨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황금은 그래서 잎 두께로가 뿌리를 발근을 시킨다 그러지 다른 이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피해가 큰 게 토양에 인상가리가 많이 오염된 게 오염이라고 봐야 돼요. 과다. 이게 오염이 됐고 우리가 자원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치 않은 것. 그런 경향이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하여튼 유튜브에서 더 많은 걸 보시도록 하고 블랙 사파이를 배고프게 하지 말자. 눈물 콧물 흘리게 하지 말자. 요소 주자.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